He did have talent, much more consultative, great sense of vision. Revolutionary, it became a real power. 중국 혁명의 아버지 마오쩌둥이 사망했다. 10년 동안의 광기 문화대 혁명도 끝났다. 1977년 여름 북경의 한 축구 경기장. 관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부도우, 즉 오뚝이라는 별명을 가진 덩샤오핑이었다. 그는 3차례나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났지만 3번 모두 살아 돌아왔다. 온 국민은 중국이 다시는 무슨 투쟁 따위에 휘말리지 않길 바랬습니다. 단지 생활이 나아지기를 바랬죠. 이런 상황에서 덩샤오핑의 출현은 민심에 부합되는 일이었습니다. 최고 권력자 덩샤오핑의 첫걸음은 문화대혁명의 광기를 치유하는 것이었다. 수많은 억울한 희생자들이 복권되었다. 류서우치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追悼会到最后，就是中央的领导呢，跟我们的家属握手。 샤오핑 아저씨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했죠. 정말 기쁩니다. 승리했어요. 가장 인상 깊은 순간이었죠. 덩샤오핑은 마오쩌둥 전부를 부정하진 않았다. 마오가 없었으면 중국은 없었을 것이라며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한다. 所以我们对毛主席的评价呀，要非常客观的，第一位是公，第二位才是国。 문화대혁명과 마오를 비판한 것은 개혁 개방으로 나가기 위한 사전 정비 작업이었다. 정치의 본질은 이념 과잉의 혁명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 그는 유명한 흥묘 백묘론을 설파한다. 중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자본주의 방식이라도 받아들여야 한다. 부자 되는 것이 죄가 아니며 가난이 사회주의인 것은 더욱 아니다. 덩샤오핑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선언한다. 모두가 잘 사는 부유한 중국을 만드는 것. 그것은 덩샤오핑이 주도한 조용한 제2의 혁명이었다. 덩샤오핑 리더십의 특징 중 하나는 실용주의다. 그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오에 의해 쫓겨났던 지식인들을 대거 복권시켰다. 수학천재 천직룬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기초수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정작 중국 내에서는 부대접받았다. 남편이 먹고 자는 것도 있고 힘들게 일해서 이룬 성과였어요. 그런데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자본주의 연구라고까지 했어요. 샤오핑 동지는 화를 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걸 어떻게 쓸데없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리만 차지하고 일도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데. 문화 대혁명 시절 중국에 천직룬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단한 것이라며 두둔해 주었던 덩샤오핑. 직무에 복귀한 후 그는 천직룬을 다시 찾았다. 샤오핑 동지는 우리 부부가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서로 떨어져 산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는 집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남편의 건강도 나쁜 데다 연구에 대한 부담도 컸죠. 그러자 동지는 즉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지식과 인재를 존중하는 시대. 덩샤오핑은 지식인들에게 물질적인 대가와 함께 사회적 지위를 부여해주고 연구를 장려했다. 당시의 경제발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최신 설비의 연구소와 산업시설도 완성시켰다. 过去也好，今天也好，将来也好，中国这么一个国家呀，必须在高科技领域里边有一席之地。现在世界的发展呢，特别是高科技的领域的发展呢，一日千里，中国不能落后，必须始终占有一席之地。搞这个工程，也就是 개혁 개방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과학기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덩샤오핑의 신념이었다. 1978년 봄, 그는 과학기술은 생산력이고 지식인도 노동자라는 관점을 거듭 역설했다. 正确认识科学技术是生产力，正确认识为社会主义服务的脑力劳动者是劳动人民的一部分，这对于发展我国科学事业有极其密切的关系。 1984년, 덩샤오핑은 경제특구를 점검하기 위해 중국 남부로 시차를 떠났다. 5년 전, 홍콩과 대만 맞은편에 선전, 샤먼 등 4개 지역이 특구로 지정된 후 이곳 경제는 해외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먼저 특구를 발전시키고 이를 다시 중서부 지역까지 확산시키겠다는 것이 덩샤오핑의 전략이었다. 덩샤오핑은 연안 개발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이 연안 개발 전략으로 해안 도시와 마을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죠. 예를 들면 모든 해외 자본이 무조건 이런 해안 도시들을 통해서 먼저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개혁 개방은 인플레이션과 빈부격차라는 부작용도 낳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개혁 개방을 하려니 타 지역 사람들은 개혁 개방은 밀수를 하는 일이라느니 뭐 투기나 도박을 하는 일이라고 했죠. 재미있는 일은 우리 광동인들이 기차를 타러 역에 갈 때마다 특별 통지가 내렸다는 겁니다. 영무원들이 별도로 줄을 서서 기다리게 하면서 투기나 도박을 하는지 검사를 했었죠. 등 동지는 개혁 개방의 부작용은 오직 개혁 개방의 진행 과정에서만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멈춰서는 안 된다. 되돌아가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선전시를 중국 도시의 개혁 모델로 선포하고 특구를 5개에서 14개로 확대했다. (1988년) 덩샤오핑은 상하이를 방문했다. 중국 공산당의 발원지인 유서 깊은 이 도시는 경제특구로 지정되었지만 발전이 가장 더딘 편이었다. 수도 공급도 원활하지 못했고 도로 사정도 낙후돼 있었다. 거의 빈사 상태에 빠져 있는 상하이의 실정을 둘러본 덩샤오핑은 도시의 발전 상태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는 약속을 내놓았다. 덩샤오핑이 상하이에 들렀을 때 중국 도시의 큰 형님뻘이 되는 상하이가 공헌을 많이 했는데도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형으로서 상하이는 반드시 개혁 개방을 해야 한다고 했죠. 덩샤오핑은 1년에 한 가지씩 변하고 3년 안에는 크게 변해야 한다는 한마디를 남겼죠. 성과를 얻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동양의 베니스. 상하이 푸둥 지역에 조성된 중국 최대의 자유무역지대는 어느새 농염하게 무르익고 있다. 리더십은 때로 대중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덩샤오핑은 개혁 개방에 반대하는 보수파들의 목소리가 커질 때마다 인민들과 직접 만났다. 주로 이용한 교통표는 전용 열차. 1950년대부터 시작해 건강 때문에 더 이상 열차를 탈 수 없게 된 90살 때까지 이 열차는 때로 그의 집과 같았다. 샤오핑 동지는 1977년 제3차 복권 이후 1994년 2월까지 모두 50회나 열차를 타셨어요. 대략 계산해 보면은 213만 7천 킬로미터쯤 되지요. 때로는 달리는 집무실이기도 했으며 인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이기도 했다. 덩동지께서 제게 식구가 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세 식구라고 대답해드렸죠. 또 집이 얼마나 크냐고 하시기에 방이 2칸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동지가 베이징에서 그만하면 넓은 편이야. 수입은 얼마나 되나 하고 물으셔서 적은 편이에요. 34위안을 11년 동안 받다가 지금 46위안입니다 하니 그래 좀 적구만 하셨죠. 중국 인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것, 열차 안에서도 그를 붙들어맨 고민이었다. 그분이 깊이 생각하실 때는 말씀이 없으셨고 사람이 지나가도 쳐다보지 않으셨죠. 다른 것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덩동지는 너무 깊이 생각을 하셔서 늘 불면증에 시달렸죠. 잠을 이루지 못하면 약을 드셔야 했어요. 어떤 때는 기분을 전환시켜드리려고 아이들 보내 시끄럽게 하거나 뽀뽀를 하게 하거나 또 매달리게 하기도 했어요. (1992년) 덩샤오핑은 다시 한번 경제특구 점검을 위해 5주 동안 남부 시찰에 나섰다. 그는 동작이 둔했고 누군가 귀에 대고 말을 해줘야 알아들 정도로 노쇠해 보였다. 셋째 딸이 곁에서 줄곧 그의 수행을 도와야 했다. 하지만 개혁 개방을 독려하는 지휘력과 열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주하이의 첨단 과학기술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는 다시 한번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힘주어 강조했다. 덩동지는 내가 과학기술은 제1생산력이라고 말했는데 자네가 보기에는 그 견해가 옳다고 생각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별 망설임 없이 제가 보기에는 그 견해가 옳은 것 같습니다 하고 대답했죠. 제 답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더니 잘하고 있어. 당신들은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고 칭찬하셨습니다. 개혁 개방의 기치를 지켜둔 1978년 이래 중국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10% 이상. 그러나 그는 느린 발전은 후퇴와 마찬가지라며 개혁 개방을 더욱 독려했다.技术发展嘛，要是人民生活技术越高，他才会相信你，才会拥护你。 1949년 혁명 이후 중국은 대륙과 대만으로 분단되었다. 마오쩌둥은 무력 수단을 통해 대만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1958년에는 열흘 동안 무려 10만 발의 포탄을 퍼부으며 대만의 진먼섬을 공격하기도 했다. 양안은 항상 긴장 상태에 있었고 통일은 멀어 보였다. 덩샤오핑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
Back to Taiwan. Their leaders insist they do not need, they do not want reunification with China. 这里边首先是一个民族问题，民族的感情问题。炎黄子孙都希望中国能够统一，这个种分裂状况是违背民族的意志的。 샤오핑 동지는 중국 역사에 남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줄곧 생각하셨습니다. 그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대만 문제, 홍콩과 마카오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덩샤오핑은 뜻밖의 방법을 준비했다. 1983년 6월에 저는 중국 최고의 두뇌 집단인 베이징 사회과학 연구원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학술 교류에 참가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윈스턴 양은 어느 날 뜻밖에도 중국의 최고 지도자 덩샤오핑으로부터 만나자는 제의를 받는다. 만남은 인민대회당에서 2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덩샤오핑은 키가 작았습니다. 겨우 150cm가 될 정도로 키가 작았죠. 당시 79으로 나이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덩샤오핑은 아주 힘있고 결단력이 있었어요. 평범한 지도자와는 달랐습니다. 당시 윈스턴 양은 장징구어 총통을 비롯해 대만의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었다. 덩샤오핑은 그에게 대만과 중국의 새로운 통일 방안에 관해 설명해 나갔다. 샤오핑 동지는 그날 특히 일국 양제의 방침을 전격적으로 제기하셨습니다. 통일이 되면은 대만에서는 자본주의를 하고 대륙에서는 사회주의를 하더라도 엄연히 통일된 중국이라는 것입니다. 한나라 안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두 체제가 공존하는 일국 양제. 그것은 과거의 무력 통일에서 평화 통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기도 했다. 덩샤오핑과의 논의는 한 달이 지나서야 공개되었고 그 사이 양 교수는 장징고 총통에게 덩샤오핑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저는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대만의 장징고 총통에게 덩샤오핑의 생각을 전했죠. 그때 제 공관도 함께 전했습니다. 장징고 총통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덩샤오핑의 방식대로 통일이 될 경우 대만은 일개 지방정부로 전락해버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변화도 있었다. 덩샤오핑의 제의에 장징고 총통이 회동에 나선 것이다. 그분은 장징고 총통에게 대만에서 사람을 베이징에 파견할 수도 있으며 베이징 측에서도 대만에 사람을 파견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하셨죠. 또 장징고 총통의 우려에 대해 그분은 걱정하지 마시오. 본토에서 성의 없다고 우려하지도 마시고요. 공산당은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하고 전하셨죠. 现在台湾问题啊，现在要开始接触面了，要快解决台湾问题呢。我们除了跟国民党当局以蒋经国为对手之外，要广泛的开展工作面。这个问题我们过去做了一些，现在更要有计划的安排。 1987년 장징고는 대만 주민의 중국 내 친지 방문을 허용했다. 이듬해 총통직을 승계한 리덩후이도 대만의 안보를 유지하는 선에서 중국과 민간 교류를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그 일환으로 양안의 도시 샤먼과 진먼에선 매년 신년을 축하하는 폭죽을 함께 터뜨리며
둘 사이의 거리를 좁혀 나가기 시작했다. 중국의 자존심에 상처로 남아있던 영국령 홍콩. 1982년 덩샤오핑은 영국의 대처 수상을 상대로 한 홍콩 반환 협상에서 일국 양제 카드를 내밀었다. 당시는 영국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포클랜드 전쟁이 끝났을 때였습니다. 영국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터라 대처는 홍콩을 중국에 돌려줄 생각이 없었죠. 당시 사람들은 대처 수상을 철의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대처 수상은 정말로 강철같이 단단한 인상이었습니다. 대처 수상은 마치 우리한테 죄를 물으러 온 듯 기세등등한 자세로 들어섰어요. 홍콩을 돌려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태도였지요. 동지는 이 사람은 참으로 강경한 사람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죠. 담판은 철과 강철의 대결이라 불릴 만큼 팽팽한 긴장 속에 진행되었다. You could persuade the Chinese that Britain should continue administering Hong Kong with an umbrella of Chinese sovereignty? I said, look, we've done so well for Hong Kong people and for Hong Kong. Can we not have another lease, say, for another 50 years? He reacted very quickly. He said, no. He reacted, I said, can we not have another lease? We've done so well on territory, which I know will eventually revert to you. 덩 동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은 포클랜드가 아니고 홍콩도 포클랜드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홍콩을 한 세기 동안 통치하며 크게 번영시켰다고 생각하겠지만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홍콩 국민이 한 것이요. 대처 수상은 매우 실망했습니다. 심정도 편치 않았을 겁니다. 회담이 끝난 후 제가 대처 수상을 모시고 밖으로 나가 대회당의 북문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대처 수상은 계단을 내려가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2년에 걸친 줄다리기 끝에 중국과 영국은 홍콩이 1997년에 중국에 반환된다는 협정을 맺었다. I should like to pay a tribute to the leaders of China for the vision and far-sightedness of their approach to the negotiations. The concept of one country, two systems, preserving two different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systems within one nation has no precedent. It offers an administrative and imaginative response to the special historical circumstances of Hong Kong. 홍콩 반환은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주권과 영토에 관한 한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덩샤오핑 리더십의 승리였다. (1989년부터) 세계 공산주의 체제의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 냉전의 산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사회주의 동독은 자본주의 서독에 흡수되었다. 자유의 열망 아래 동유럽 공산권 정부들이 차례로 붕괴되어 갔다. (1991년에는) 사회주의의 심장 모스크바마저 무너졌다.
Yet another of the statues of Lenin was hauled off by crane and lorry from his honored position in buildings.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민주화 운동의 열풍을 중국은 이미 경험했었다. 혁명의 아버지 마오의 초상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代表大会的主要议程有3个：一、开创社会主义现代化建设新局面而奋斗的纲领。 덩샤오핑 개혁 개방 정책의 두 팔이었던 자오찌앙과 후야오방. 덩샤오핑은 천안문 사태를 전후해 두 사람을 숙청했다. 후야오방의 숙청은 천안문 사태의 발단이었고 자오찌앙의 숙청은 천안문 사태의 결과였다. 중국 사람들은 공산당 중 가장 깨인 사람이 바로 후야오방과 자오찌양이라고 합니다. 후야오방은 중국 개혁 개방의 양심이고 자오찌양은 중국 개혁 개방의 두뇌입니다. 덩샤오핑이 처음에 후야오방과 자오찌양을 지지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들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둘을 제거한 것에 대해서는 불만스러워했습니다. 후야오방은 덩샤오핑에 의해 숙청당하고 심장마비로 죽었죠. 이 사건이 학생들에게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덩샤오핑의 오랜 측근이었던 후야오방이 죽었다는 사실이 학생들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학생들의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정치 체제의 개혁을 원했고 정권의 개혁을 원했고 또 독립적인 잡지나 매체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당내외의 민주화와 사회 민주화를 원했던 겁니다. 시위가 한창일 때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중국을 방문했다. 공산체제의 민주화를 추진 중이던 고르비의 방문은 학생운동가들을 고무시켰다. 시위는 더욱 거세졌고 고르바초프는 베이징에 머무는 3일 동안 외부 출입을 할 수 없었다. 수세에 몰린 듯한 중국 정부의 모습이 외신을 타고 전 세계로 방송되었다. 처음 학생들로 시작된 시위는 시간이 흐르면서 노동자와 지식인, 교사, 그리고 당 간부까지 가세하며 지지층을 넓혀갔다.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전면에 나섰던 자오찌양은 학생들의 요구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전격 숙청되었다. 덩샤오핑을 참을 수 없게 만든 것은 천안문 마오의 초상화 앞에 세워진 자유의 여신상이었다. 천안문 광장 주변에는 공산혁명의 상징물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 천안문 광장 한가운데 자유의 여신상을 세워 중국 공산당 혁명을 대신할 새로운 정권과 민주주의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표현했던 겁니다. 천안문 앞에 자유의 여신상이 세워졌을 때 덩샤오핑은 너무 멀리 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당시 국가주석인 양상쿤을 불러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이며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6월 4일 덩샤오핑은 그 다짐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인민의 군대가 인민들을 향해 총을 쏘았다.
도로 한복판에 한 남자가 머리가 깨져서 땅바닥에 피를 흘리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밤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죠. 그때 저는 그날이 중국 정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2일 동안의 천안문 시위는 결국 비로소 끝났다. 혁명의 시대를 살아온 노정치가 덩샤오핑. 그에게 공산당 일당 지배는 어떤 경우에도 위협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민주화를 요구했던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거나 망명길에 올랐다. 한때 덩샤오핑 개혁개방 정책의 실행에 앞장섰던 체니즈도 미국 망명을 선택했다. (1986년) 덩샤오핑과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경제개혁뿐 아니라 정치적 개혁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국에 필요한 것은 미국의 정치가 조지 워싱턴 같은 사람으로 당신이 워싱턴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정치 제도가 있어야만 중국이 오랫동안 발전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건 덩샤오핑이 그 한 발을 내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덩은 마오의 강경한 공산주의 정책을 상당 부분 바꿨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사회주의 제도가 어느 정도 유연해졌죠. 중국의 사회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중국의 경제도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부분을 대가로 중국 일당 독재의 수명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현대 중국에 가장 크게 기여한 지도자를 꼽으라면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을 들겠습니다. 물론 덩샤오핑이 훨씬 더 많이 기여했지만 말이죠. 하지만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후야오방과 짜오쩌양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덩샤오핑이 가진 모든 장점을 가진 데다가 정치개혁 의지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중국의 정치개혁을 원했습니다. 리더십은 새로운 리더를 길러내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배려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85이 된 덩샤오핑은 또 한 번의 낡은 제도 개선에 도전했다. 중국의 지도자 지위는 마오쩌둥이 그랬듯이 평생을 가지고 가는 종신제였다. 이것은 젊은이들의 등용과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는 걸 막았다. 젊은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덩샤오핑은 종신제를 폐지했다. 이것은 또 개혁개방을 반대해온 원로 보수파의 퇴진을 겨냥한 것이기도 했다. 간부들과 지도자들을 육성하는 문제에 대해 덩샤오핑 동지는 원로회의 종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앙지도기구에서 물러나셨습니다. 스스로가 먼저 모범을 보인 겁니다. 그럼으로써 중국 공산당 전체 간부들의 은퇴 제도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셨습니다. (1989년 11월) 덩샤오핑은 군사위 주석직을 제외한 모든 공직에서 은퇴할 것을 선언한다.衷心地感谢全会
衷心的感谢同志们。 최고 권력자 덩의 은퇴는 생과 사의 투쟁이었던 권력 승계 과정을 종식시킨다. 마오를 비롯한 대부분의 중국 지도자들은 재임 중 사망을 했습니다. 덩 샤오핑은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긴 했지만 지도자가 정치 일선에서 은퇴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점에서 덩 샤오핑은 매우 긍정적인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새로 선출된 당 총서기는 장점인이었다. 덩 샤오핑은 4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에 둘러싸여 보통 사람의 삶을 즐겼다. 아버지가 생각하셨던 이상적인 삶은 평범한 국민으로서 가정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퇴직 후의 생활에 대해서 기대가 크셨죠. 그래서 퇴직 후에 공허감 같은 건 없었어요. 아버지는 정년 퇴직제에 따라 나이 드신 분들은 가능한 일찍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But in the Philippines, for cabinet meetings, no smoking. 是这种大我都违反那个规则。怎么抽烟可以吧？ Yes, you may smoke. May I have one? (1989년에) 담배를 끊으셨죠. 이제 담배를 피우지 마시라고 공식적으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후로 한 개비도 피우지 않으셨지요. 샤오핑 동지는 건강이 나빠지셔서 94년 이후에는 카드게임을 안 하셨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물이 차가워지자 바다에 나가 수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샤오핑 동지는 바닷가에 나가 앉아서 조용히 바라만 보고 계셨어요. 谢谢你啊，谢谢你，感谢你啊，而且还是非常好，身体还是非常好。毕竟是过了85了，好也好不到哪里去。我希望你啊，我们创造一个记录。他说希望你创造一个记录。我自己是争取活到97年。 我敢买保险啊！敢买保险，超过这个，不用一年比一年困难。希望你能够到香港来看看。希望你到香港看看。就是我活到97年，就是要中国收回香港之后，到香港自己的土地上走看一下。 National fla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flag will be raised.历史将会记住提出“一国两制”创造性构想的邓小平先生。我们正是按照“一国两制”伟大构想指明的方针，通过外交谈判，成功地解决了香港问题，终于实现了香港回归祖国。
반환은 개혁 개방과 함께 덩샤오핑의 최대 치적이었다. 반환식이 끝난 후 영국 왕실의 브리타니아호는 홍콩항을 떠났다. 그 반대편에서는 중국의 국가적 자존심이 돌아오고 있을 터였다. 홍콩 반환을 불과 몇 개월 앞둔 97년 2월, 그는 9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살아생전 홍콩의 땅을 밟아보겠다던 그의 바람은 못다한 꿈으로 남고 말았다. 샤오핑 동지의 유품을 소각했습니다. 동료와 둘이 마주 앉아서 옷을 한 벌씩 털어보았어요. 샤오핑 동지의 흰 반바지는 이미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허리 부분에는 큰 구멍도 나 있었고요. 샤오핑 동지가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입고 있었던 옷이 그렇게 다 해진 옷이었습니다. 무덤을 만들지 말라는 유언에 따라 그의 각막과 장기는 의학 실험용으로 기증되었고 유체는 화장됐다. 대만과의 평화 통일, 그리고 홍콩 반환을 보고 싶다던 그의 뜻을 받들어 유골은 남중국해 바다 위에 뿌려졌다. 인민들을 부자로 만들고 부유한 중국 건설을 소망했던 덩샤오핑. 죽어서도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조국의 일부로 소박하게 돌아갔다. 덩샤오핑은 1978년에 중국을 바꿨습니다. 중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세계 지도에 등재시켰습니다. 중국은 고립되어 있는 왕국, 공격적이고 혁명적인 나라에서 진정한 강대국, 문명화된 강대국이 됐습니다. 덩샤오핑은 개혁을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큰 업적을 이룬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덩샤오핑은 평화시대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몇 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중국과 중국의 정책을 거의 180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업적입니다. 이런 점에서 덩샤오핑을 20세기의 위대한 지도자들 중 하나로 손꼽아도 손색이 없을 겁니다. 나에 대한 평가가 지나치게 과장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한 일은 중국인과 중국 사회주의자들의 뜻을 대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문화혁명 이전에 나 역시 당 간부 중 하나였다. 당시 저질러진 실수에 나도 책임이 있다. 결국 결함없는 인간은 없지 않는가. President John F. Kennedy was shot